자, 11번. 플리포에 의한 교육훈련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2번 사고율이 감소하고 사기가 향상된다. 3번 조직의 안정성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또한 증가한다. 4번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높아지므로 관리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이 어색하죠. 4번은 이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높아지므로 관리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가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셀프 리더십, 2번 코칭 리더십, 3번 슈퍼 리더십, 4번 변혁적 리더십 나왔는데 답은 2번이죠. 자, 1번 셀프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슈퍼 리더십은 뭐냐? 리더가 먼저 행동을 보여요. 행동을 보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하가 대리학습을 합니다. 자, 4번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요.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그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해서 이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그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13번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전액불의 원칙, 2번 직접불의 원칙, 3번 현물급여의 원칙 나왔는데 3번이 틀렸죠. 현물급여가 아니라 통화불의 원칙입니다. 4번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에서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봤고요. 자, 14번.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로 기업이 다양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마련하여 놓고 종업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도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업원들이 원하는 제도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이래요. 그래서 1번 표준적 복리후생제도, 2번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 3번 라이프사이클 복리후생제도, 4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4번이죠.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가 되려면 이제 균형된 삶이 나와야 돼요. 균형된 삶을 이제 추구하는 게 홀리스틱 복리후생 제도고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제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뭐 생활이나 의식들의 이제 변화를 고려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15번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2번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 현장이 해당이 된다. 3번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을 따른다. 4번 농업, 임업, 어업, 수련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입 대상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3인이 아니라 5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보기 A의 알맞은 금액은 얼마인가?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인데 요거 보면 1급에서 A만 원을 빼고 곱하기 6% 곱하기 1-55%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A에 들어갈 값은 15만 원이죠. 그래서 1급 15만 원 공제해 줍니다. 자, 17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기부금 명세서, 2번 소득세 납부서, 3번 의료비 지급 명세서, 4번 소득세 공제 신고서가 있는데 1번에 이제 기부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부금 세액 공제 때문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없어요. 소득세 납부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요. 3번의 의료비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득세 공제 신고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18번 약정 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약정 휴가라는 건 이제 단체 협약 규칙들에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1번 경조 휴가, 2번 출산 휴가, 3번 포상 휴가, 4번 학예 휴가 중에서 2번만 출산 휴가만 법정 휴가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약정 휴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번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 변형적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형태가 있고 변형적 형태가 있는데 1번 에이전시 숍, 2번 클로즈드 숍, 3번 메인터너스 숍, 4번 프리퍼렌셜 숍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번만 이제 기본 형태에 들어가는 거고 자, 1번, 3번, 4번은 변형적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에이전시 숍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강제로 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고 일정 금액만 정기 납부하면 됩니다. 일정 금액을 이제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숍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만 이제 조합원들만 이제 사용자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메인터스 숍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4번 프리퍼렌셜 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고용상의 계약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나머지는 19번에 2번만 기본적인 형태고 나머지는 변형적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자, 이것은 경영에 있어서 제도,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과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 개별적인 근로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규범적 효력, 2번 채무적 효력, 3번 조직적 효력, 4번 지역적 구속력 나왔는데
답은 3번이죠. 조직적 효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규범적 효력은 뭐냐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그 다음 2번 채무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관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지역적 구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나머지 동종의 비조합 근로자에게까지 대해서도 확대 적용합니다. 그래서 20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